책방 파츠룩에서 진행되는 오늘의 어린이 책 전시 기념으로 깜짝 라이브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한 10분가량 작가님한테 좀 궁금한 것들을 몇 가지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럼 작은 연못을 그런데 가장 최근에 이제 작가님 그림을 그리신 책이라서 가져다 놨는데 이 책 이야기도 잠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책은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를 그림책으로 만든 건데 처음에 의뢰가 들어왔을 때는 그 프로젝트 자체가 되게 재밌다는 생각을 했어요. 노랫말을 책으로 만든다는 것, 그리고 그림책으로 특히 만든다는 게 저한테 또 어떤 도전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행을 하게 됐었고요. 사실 저는 이 노래를 몰랐어요, 처음에. 작은 연못이 무슨 노래야? 그러면서 이제 처음 작업을 하면서 이제 해야 됐던 일은 노래를 많이 듣는 일이었죠. 정말 수백 번, 여러 가수분들이 부르신 버전으로 수백 번 계속 반복하면서 들으며 나중에 진짜 노래가 꿈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또 플레이가 돼요. 그 정도로 많이 들었는데 듣다 보니까, 그리고 이 노래는 또 해석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또 다양하기도 하고 올해부터 내려오는 어떤 특정한 이미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항이나 김민기 선생님 다른 노래들도 다 비슷한 이미지긴 하지만 그런 저항과 뭐 대립, 이념의 대립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가사라고 처음엔 저도 그렇게 느꼈거든요. 네. 자꾸 듣다 보니까 꼭 그것만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노래를 듣고 떠올릴 만한 이미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 굳이 자연의 이야기로 해보고 싶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첫 번째는 지금 우리 시대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뭔지에 대한 좀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라면 자신의 신념이나 자유나 이런 평등이나 이런 가치들이 최우선이었다면 지금 시대에 우리가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뭐 어떤 가치든 간에 우리가 발 디딜 곳이 없으면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후위기 시기에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까를 좀 먼저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자연이 대상이다 보니까 작은 연못 안에 있는 물고기가 주인공인 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이걸로 풀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이전부터. 그리고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게, 제가 이제 마트를 갔다가 거기 있는 수족관을 보게 되면서 이제 갑자기 아이디어가 확 모든 게 다 쏟아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갑자기 지나가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작은 연못이라는 게 있다면 이게 아닐까? 산속에 있는 어디 실제 연못이 아니라 이거야말로 우리가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작은 연못, 우리가 지금 썩히고 있는 작은 연못이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물고기를 거기다 두고 그걸 뜰채로 뜨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보면 노란색 뜰채로 그 물고기를 떠서 이제 파는 거죠. 사고 파는 거죠. 그 행위가 뒤에 뭐랑 고스란히 이미지적으로 연결되냐면, 노란색 다리를 건너고 있는 빨간색 자동차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자연을 대하는 건 결국 우리 스스로를 뜰채로 떠서 버리는 거랑 같은 맥락이다라는 걸 좀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아이디어에서 시작해서 만들어진 책이죠. 좋고, 우리가 또 빨간 차 이야기를 했으니 빨간색 얘기를 살짝 해보는 그래서 이제 작가님은 이제 표현에 관한 그 이야기를 써주시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런 성평등한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그런 걸 많이 고민을 하셨어요? 네. 진짜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3년 하면서도 계속 고민했던 지점이고, 사실 선정단 자체가 여러 선생님들이 모이셨잖아요. 교사 선생님도 계시고, 이제 평론가 선생님도 계시고, 동시 쓰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영역의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시선을 모은다는 이 프로젝트 자체가 이미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몫은, 아무래도 저는 그림책 작가로서 이 자리에 왔으니까 책에, 또 어린이 책에 주로 사용되는 그림들이 우리가 보기 어떤 점을 고려를 해야 될까를 좀 집중해서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면서 저도 공부를 되게 많이 했고요. 우선 제가 봤던 거는 일단은 차별적인 표현이 있지 않은가. 흔히 말하는 좀 차별적인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시안들의 눈이 쭉 찢어지는 듯한 이미지로 그린다던가, 인종에 대한 편견이나 그런 스테레오타입이 강하게 부여되어 있는 그림들이 있진 않나. 일단 그런 것들을 걸러내는 것부터 시작을 했고요. 사실 요즘 그렇게 많지는 않죠. 요즘은 많이 바뀌었으니까. 이런 어느 정도 인식의 수준이 바뀌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간혹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책에서 특히 동화책이나 이런 데서 보면 그려지는 여자 선생님들에 대한 고정적인 이미지라던가 되게 맞아요. 깜깜하고 이렇게 날카로운 안경을 쓰고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대하는 그래도 있지만 그림 안 그런데 그림에 그렇게 그려진 경우도 맞아요. 있고요. 네, 글이랑 그런 게 그림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선은 걸러내는 걸 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 작업은 그러면 그 걸러낸 것 중에 좋은 것들은 어떤 걸까를 골라내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건 어쨌거나 그림에서는 글이 다 줄 수 없는 시각적인 이미지를 다양한 정보들을 같이 줄 수 있는 것들. 저는 대표적인 게 우리 아기 좀 보세요라는 책인 것 네. 같아요. 거기 보면 글에는 이제 아기를 돌보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 글에 다 미처 표현하지 못한 주변의 상황들 보면은 아버지가 이제 아기를 데리고 도서관을 도서관에 가는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주변에 다른 보육하고 있는 그렇게 아이를 돌보고 있는 장면들이 같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글에 있는 주인공 가정뿐만이 아니라 다른 가정들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이거야말로 성평등한 이미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제가 완전히 딱 맞아 떨어지진 않더라도 이미지가 우리가 봤을 때 편안하게 읽힐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줄 수 있고 또 이제 여러 인종이나 옷차림이나 다양한 몸의 형태를 가진 사람들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서 거르고 고르는 작업으로 네, 저는 참여를 했죠. 작가님, 우리가 이런 고민을 더 많이 해야겠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1차적인 고민만을 했었구나. 근데 이제 오늘의 어린이 책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나눠볼 기회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오늘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